현재 수도권에서 가장 저평가된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수도권은 크게 서울, 경기도, 인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도시에 사는 인구만 해도 2,6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저평가인 아파트는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금은 크게 관심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가격이 저렴할 확률이 높고 앞으로 더 좋아지는 곳이면 그만큼 가격이 더 오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아파트가 저평가 아파트인지, 앞으로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 곳이 가격이 저렴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못 받는 곳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은 위기의 상황이라 관심 자체를 꺼버린 곳,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관심이 없는 곳,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같은 곳은 대표적으로 대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하면 아실 텐데 대구는 엄청난 공급 폭탄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과도한 공급 물량으로 2023년에는 적정 수요 대비 거의 3배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인 올해에도 적정 수요 대비 2배의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는 전세며 매매며 급격한 하락장을 겪었고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미분양에 분양된 아파트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반 기축 아파트도 마이너스 30%에 심하면 마이너스 40%에서 50%까지도 하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부동산 공부를 하는 분들은 대구가 정말 위기의 시기라는 걸 잘 아실 텐데요. 아마 현지에 사는 분들은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나마 신축 아파트나 거주 환경이 좋은 곳들은 가격이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본 가치 대비 저렴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구보다 더 안 좋은 지역들, 소도시까지 대구보다 더 비싼 곳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적인 요인만 없어진다면 추후에는 제 가치를 찾아갈 것입니다. 수도권도 현재 대구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위기인 곳이라 관심을 못 받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아서 가격이 저렴한 곳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은 대표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혹은 교통개발이나 도시계획상 수혜를 입는 곳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사는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읽어본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가 개발이 되고 어떤 교통이 들어올지 정확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발 방향은 도시기본계획과 각 시군구청의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시나 구 단위의 기관에서도 성과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에 대해서 힘을 쓰고 꼭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개발 방향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앞으로 좋아질 도시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교통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교통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통이 생김으로써 각 지역 간의 접근성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교통이 생기는 곳 근처를 개발하겠다는 의지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기의 순간이거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관심이 없는 곳, 그래서 현재 가격이 저렴한 곳이 저평가된 지역과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같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입지가 좋은 동탄 이신도시의 시범단지도 프리미엄이 1,000만 원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3억대에 분양해서 현재는 12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고 또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가장 안 좋았던 2014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누구나 다 좋다고 할 때, 좋은 게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비싸지고 난 이유입니다. GTX A 개통이 임박한 만큼 지금은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힘든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에는 GTX와 SRT가 들어오고 또한 신도시의 형태로 살기 좋게 도시 자체가 바뀝니다. 10년 전 당시에도 이런 교통개발과 도시개발 방향은 전부 다 나와 있었지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가장 위기의 순간이자 부동산 분위기가 가장 안 좋았던 2014년, 2015년이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이때 용기를 내고 베팅을 했던 사람과 아파트는 더 하락할 거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동탄이 신도시의 과거 사례만 봐도 가장 위기의 순간,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되지만 큰 관심을 갖지 않던 곳이 가장 저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 또한 2019년 당시 가장 위기였던 지역에 아파트 투자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평택이었는데요. 입주 물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적정 수요 대비 초과되었던 공급은 2019년에 피크를 찍습니다. 적정 수요는 3,000세대인데 이보다 5배 더 많은 16,800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입주 물량도 있고 당연히 평택 아파트 가격은 크게 하락했는데요.
당시 웬만한 아파트는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4천만 원은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33평 분양가가 3억대였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곳을 저렴하게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아파트 순환장 속에서 아직 훈풍이 불지 않아서 오를 수 있는 곳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재개발을 매수했습니다.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재개발 사업성이 좋지 않은 시기를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또한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는 상가를 매수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월세를 받아도 그 월세가 다 대출 이자로 나간다는 생각이 만연할 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상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매수하려고 하지도 않으니 좋은 상가를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첫 투자부터 가장 위기이고 그래서 가장 저렴해진 곳만 찾아다녔고 이 방법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가장 저평가인 아파트는 어떤 종류의 아파트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가장 저평가인 아파트를 찾으려면 가장 위기인 곳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위기이자 저평가인 곳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다 공급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과다 공급이 되었다는 말은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새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프리미엄과 가격이 하락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대구, 부산, 충남의 여러 지역들이 있고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 중 더는 하락하기 힘들 정도로 저렴해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입지 본질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현재 입주 물량이라는 상황적인 요인으로 저렴해진 곳, 그래서 그 상황만 지나가면 다시 본래 가치를 찾을 곳이 있겠습니다. 위기이자 저평가인 곳 두 번째로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안 좋아집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든 비례율이 하락하든 해서 결국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침체장이 지속되면 거주의 가치가 없고 투자 가치가 큰 재개발은 더욱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지금 상황이 재개발에는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지만 그만큼 재개발 프리미엄은 하락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런 곳 중 공사비가 올라도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공사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재개발을 찾는다면 사자마자 바로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미 일반 분양 대비 몇 억은 저렴하게 사는데 추가 분담금이 조금 나온다고 해도 충분한 안전마진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저평가인 곳은 호재가 묻힌 곳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호재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호재가 있음에도 그 호재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침체작인 만큼 호재가 묻힌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재는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대지 지분을 가진 아파트이거나 지하철이 들어오는 등의 교통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신도시나 앞으로 개발될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호재가 묻힌 곳들은 다른 일반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상승장이 오면 이런 호재가 다시 가격에 반영되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아파트와 앞으로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아파트가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개선된 아파트를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은 개발 방향이나 교통, 재건축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어야겠죠. 즉 단순히 현재 입지와 가격만 보고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조금의 공부를 통해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 침체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집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 중인데 곧 종료되거나 유료로 전환될 수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2024년 현재 가장 저평가인 아파트는 가장 위기의 상황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곳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일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다 공급으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 상황은 해결될 곳, 공사비와 금리 상승으로 프리미엄이 저렴해진 재개발, 호재가 묻혀서 가격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아파트를 위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